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은 생물학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호메오스타시스라는 이야기인데 외부 환경이 변해도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추우면 체온을 올리고 더우면 땀이 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인데요.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가 극단적으로 무너지기보다는 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방산 예산 감축 소식이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군비 지출이 줄어들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공매도 재개 이슈가 다가오고 있지만 한쪽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시장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자, 오늘 브리핑에서는 호메오스타시스의 관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 변동성 안에서 균형점, 기회를 어떻게 포착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보여드린 화면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자, 코스피 연속 상승 일지 어제 보여드린 화면입니다. 통상적으로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 한 번 정도는 쉬었다 간다라는 통계를 말씀드렸죠. 어쩜 꼭 이렇게 맞춰서 오늘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로 보면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는 꼭 쉬어갔습니다. 이번에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7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의 마침표를 찍고 오늘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자 늘 반복되는 패턴 있죠. B2. 과열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신용잔고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인데 지난 18일 기준 17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조금 최근 들어서 올라가긴 했죠. 연초 대비했을 때 1조 원 이상 넘게 늘어나긴 했습니다. 앞으로 이 추이가 더 가파르게 오를지 여부는 예의주시하셔야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시면 지금 B2 이야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연초 이후에 코스피의 상승률 보면 11%를 기록했습니다. 수치가 기입이 안 됐네요. 그런데 신용잔고는 같은 기간 8% 증가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면 15% 올라갈 때 신용은 14%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 것보다 신용이 늘어난 게 덜하다는 걸 의미하죠. 자, 물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지금 조선 업종이 주가 상승률보다 신용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긴 합니다. 괴리가 벌어졌죠. 코스피에서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심하긴 하네요. 근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보면 그렇게 격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신용 부분이 아주 높지도 않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보다 신용 쪽이 조금 덜 올라온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도주의 신용 급증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 조선주의 신용 급증, 이 속도는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기간에 많이 달렸던 만큼 어느 정도 쉬었다 갈 것인지 잠시 후에 투자 의견 집중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고요. 마침 시장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이어서 체크를 해보실까요? 자, 혹시 차트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골드만삭스에서 일단 코스피 기존의 목표 지수를 2,6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타겟 포인트를 2,800까지 높여 잡았는데 그 근거는 이렇게 써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저평가돼 있고 외국인 비중이 지금 적기 때문에 채울 구간이다.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는 국면이고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매력도가 괜찮다. 그 근거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과 사이클 효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메모리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부진하며 이익은 하향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내년도에 기저 효과가 돼서
그 이익 사이클이 반등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가야 할 때 이익 사이클이 움직이기 전에 시장은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을 봐야 할 때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의 균형점은 어디에 맞춰가야 우리가 좋은 전략으로 삼아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출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보시면 한 가지 특이사항이 눈에 띕니다. 3대 지수는 일단 강보합 마감이 됐고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 에너지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 많이 떨어진 종목인데 특히 여기 팔란티어가 10%대 급락을 했었죠. 이 부분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CEO 매각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국방부 예산 삭감 우려감이 더 컸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방부에 그리고 중앙정보국에 연방수사국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미국 매출의 약 3분의 2를 정부 계약으로 따내는 매출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 눈에 띕니다. 미국 국방 예산 5년간 매년 8%씩 삭감할 계획안을 수립할 것이다. 이것을 지시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해의 미국의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2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첫 해에 8% 삭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이 약 100조 원 정도인데 100조 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제 팔란티어의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고개를 든 거고요. 다만 이 내용 가운데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러니까 주한미군 소속 부분은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미국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을지 일단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그 내용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트럼프의 구상대로 이어진다면 지정학적 갈등은 그 이전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과연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미국이 줄인다 하더라도 그럼 다른 국가들은 줄일 수 있을까? 더 늘릴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국방에 대해서 이제 각자 도생의 구도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럼 국방 관련 기업들, 방산 기업들의 조정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잠시 후에 투자자들의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